자, 오늘 설치할 타프는요, 타프가 상당히 사이즈가 크죠. 거의 어지간한 텐트만 한데, 요거는 아이고 무겁다. 여기 GGGR 발음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랄이 아니고요, GGGR 이라는 브랜드에서 사비 타프를 협찬을 해주셨어요. 그거를 오늘 한번 써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타프의 특징은요, 그늘이 굉장히 강력하게 세팅이 된다는 겁니다. 후다닥 피칭해 볼게요. 그리고 오늘은 팩다운 하기 싫어가지고 드릴팩 들고 왔습니다. 자, 구성품 한번 살펴볼게요. 스킨이 굉장히 커요, 얘가. 그리고 안에 폴대가 하나 들어있는데, 이 중간에 지주폴 같은 거거든요. 이걸로 TP 텐트처럼 중간을 들어 올리는 형태의 폴대 한 세트 들어가 있고요. 방금 한무대기 꺼냈던 것들은 사이드에 집어넣는 폴대고요. 와, 막 장난 아니게 또 굽하네. 일단 요 중간에 또 천 찢어지지 말라고 캡 같은 것도 다 있네. 높이는 총 280까지 피칭을 할 수가 있어요. 여니까 약간 그 건어물 냄새 같은 게 조금 나는데, 제가 이거 말고도 다른 타프 써봤을 때도 이런 건어물 냄새가 나는 것도 가끔 있었는데, 요거는 햇볕 받아가지고 조금 날려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뭐가 구성품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네 개. 왜 이리 많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팩은 하나하나 전부 다 이렇게 비닐에 다 싸져 있고, 그냥 강철 팩입니다. 스틸 팩 들어가 있고요. 이거 오늘 치다가는 아마 열사병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팩은 일단은 쓰지 말고 드릴팩으로 할게요. 자, 구성품들이 스킨, 그리고 폴대, 그리고 사이드 폴, 그리고 나머지 스트링 같은 것들 들어있네요. 폴대가 파이가 엄청 굵어요. 이게 메인이 아니고 양 사이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엄청 굴빵한 튼튼한 폴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이렇게 휘어져 있어서 실제 설치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휘겠죠. 처음에 이 가방을 들었을 때 되게 묵직했는데, 스킨이 무거운 게 아니라 폴대가 무거운 거였어요. 오징어 핀으로 끝에를 이렇게 해주시면 양쪽 다 이렇게 걸어주면 돼요. 버닝부시 이지 드릴팩 세트 들고 왔고요. 요걸로 디링디링 박아 볼게요. 와, 땀이 진짜 주룩주룩 흐릅니다. 주룩주룩 흘러. 진짜 더워요. 햇볕에 있으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요 스트링도 되게 굴빵한 거 달려있고, 막대기 형 스타일의 스토퍼가 되어 있네요. 이런 거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중앙 폴대까지 다 채웠는데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모서리에 팩다운을 할 때 바닥에 전부 다 형태를 잡아주는 가이드 웨빙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즈는 딱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혹시나 몰라서 나중에 폴대 끝에는 지금 고무 캡이 있기는 한데, 텐션을 강하게 주면 저 스킨에 조금 힘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 전구공 있죠, 테니스공, 그거 찢어가지고 끝에는 좀 꼽아 놓으면 내구성이 아무래도 올라갈 겁니다. 자, 형태는 일단 다 잡혔어요. 그늘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장점이 얘는 사이드가 되게 넓잖아요. 그러니까
햇볕의 방향을 잡을 때 되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보통 사이드 쪽으로 그늘이 엄청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사이드 월을 따로 달기도 하는데 얘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뒤쪽을 조금 더 팽팽하게 당기고 앞쪽을 덜 당기니까 형태가 조금 덜 잡혔는데, 지금 여기에 사이드 쪽에 스트링 다 걸고 앞쪽을 조금 더 당겨 놓으면 정말 예쁜 모양이 나올 것 같네요. 아, 빨리 친다고 서둘렀더니 심장이 아파요. 심장이. 땀 많이 흘렸습니다. 일부러 오늘 이거 하나 사왔거든요, 편의점에서. 와, 심장 땡겨. 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캠린이가 치기에는 살짝 초반에는 힘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어렵습니다. 다만 형태를 잡기 위해서 팩다운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게 단점이에요. 그리고 장점은 나중에 써보면서 보여드리겠지만 그늘 공간이 진짜 많이 생기죠. 밑에 가이드 웨빙의 거의 한 90% 이상은 그늘이 생깁니다. 거의 이제 하늘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위에서 내려쩌니까 요 정도 공간이 생기는 거는 좀 당연하다 싶기는 하지만, 다른 타프도 이 정도는 생기겠지만 나중에 해가 넘어갔을 때, 해가 이제 이쪽 방향으로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 넘어갔을 때도 그늘이 상당히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늘이 많으니까 확실히 내부에 있을 때는 온도는 바깥보다 체감상 한 5도 이상은 안쪽이 더 시원한 게 느껴집니다. 안막 기능도 굉장히 좋아서 나중에 조금 해가 질 무렵이 되면 랜턴을 좀 빨리 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와, 내부 공간 진짜 넓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텐트를 만약에 친다 그러면 텐트는 요 한쪽 방향 여기다가 몰거나 여기다가 몰면 될 것 같고, 출입구 부분은 그냥 열어놔도 될 것 같다. 이 양쪽을 좀 터트려 놔야지 바람이 통하거든요. 근데 이쪽 방향에다가 텐트를 쳐버리면 들어오는 바람을 조금 많이 막을 것 같아서 이 출입구 부분은 다 트여 놓고 저런 사이드에다가 텐트를 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35도거든요. 35도인데 여기가 대구 옆에 있는 영천이란 말이에요. 대구보다 더 더운데, 여기 운전해서 올 때는 그늘이 이렇게 구름이 좀 많아가지고 날은 더운데 괜찮았는데, 여기 딱 도착하니까 와, 이 직사광선이 미칠 듯이 내려 쬐는데 지금 온 몸이 그냥 다 젖었어요. 일단은 다 젖었어요. 일단은. 와, 이런 날은 뭐 타프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요. 무조건 그늘 많은 계곡으로 가야 됩니다. 와, 제가 이 GGGR 이 하비 타프, 이런 타프를 하비 타프라고 저는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얘는 리빙쉘하고 약간 그 TP 텐트하고 섞어 놓은 그런 형태의 텐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굵은 폴대로 딱 힘을 받고 걔를 양쪽으로 당겨주고, 그 다음 중간에 폴대 하나 탁 세우면 자립이 되는데, 그 자립을 시키기 위해서 바람이 만약에 안 분다 그러면, 보자, 팩다운을 밑에 웨빙 기준으로 해서 4개를 무조건 해야 되고, 저건 지지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앞에 폴대랑 뒤에 폴대를 이렇게 양쪽으로 당겨야 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최소 한 개씩은 해야 돼요. 최소한 한 개. 근데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날이다 그러면 사이드에 조금 더 잡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개의 팩다운이 필요하고요. 여기까지만 치면 그냥 일반적인 타프 있죠. 뭐 타프 중에서도 팩이 많이 필요한 것도 있고 덜 필요한 것도 있는데, 그냥 렉타를 기준으로 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필요하거든요. 근데 공유를 하면 4개가 필요하고, 어쨌든 그 정도는 팩다운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이드가 이게 뭔가 리치볼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이드의 모양을 잡으려면 이게 안 당겨주면 가운데로 이렇게 스킨이 쳐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잡으려고 하면 최소 2개를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팽팽하게 잡는다고
전부 다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팩다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열여섯 총 16개의 팩다운을 했는데, 이거는 풀팩의 기준이고 최소한으로 만약에 한다고 치면 한 8개에서 10개 정도만 하면 이 형태가 딱 나옵니다. 이제 좀 쉬었다가 한 바퀴 쫙 돌면서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도 보여드릴 거고, 얘가 얼마만큼의 그늘을 만들어 주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피칭 공간이 필요한지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제가 캠핑장을 안 가고 일부러 여기 제 아지트로 온 이유는 여기 마당이 되게 넓거든요. 그래서 그 피칭 공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여기에 오기는 했어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 캠핑장에 가서 얘를 피칭을 하려고 하면 7m, 8m 정도, 그러니까 7 곱하기 7이나 8 곱하기 8 정도 되는 사이즈에 가야지 얘를 피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피칭 완료했으니까 세부적인 디테일들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크죠. 사이즈도 크고 밑에 그늘도 많이 만들어주고, 지금 태양이 저 위에 어디 갔나 꼭대기에 거의 있는데, 보통 이 정도 되면 일반적인 타프도 그늘이 밑으로 떨어지긴 해요. 정오에 가까워지면. 근데 나중에 해가 또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늘 방향이 엄청나게 다른 쪽으로 쏠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뭐 사이드월을 쳐야 되고, 그늘을 더 만들기 위해서 자리를 옮겨 다녀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얘는 일단은 이 안에 거의 다 떨어져요. 거의 다. 저녁이 좀 돼봐야지 알겠지만 남북 방향으로 쳐서 뭐 이렇게 뚫려 있는 면이 동서로 치지만 않는다 그러면 그늘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형태입니다. 하비타프의 특징 중에 하나죠. 오늘은 뭐 비가 전혀 안 오지만, 비가 만약에 왔다 그러면 사이드 쪽으로 비를 많이 막아줍니다. 얘는 그게 또 장점이에요. 비가 위에서부터 주룩주룩 오는 게 아니라 바람까지 불었다 그러면 사이드 쪽으로 많이 비가 떨어지거든요. 물론 얘는 정면에 뭐 우레탄창이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앞쪽으로 들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모든 면에서 다 비가 들치지 않고 방향이 좌우는 비를 안 맞게끔 해주는 것도 장점입니다. 중간에 저렇게 폴대가 쭉 솟아 있으니까 물길 방향도 뭐 보면 여기서부터 물이 쭉 떨어져서 여기로 떨어지겠죠. 여기로 다 떨어져서 밑으로 아마 물이 줄줄줄 떨어질 거라서 뭐 물길을 잡기 위해서 스트링을 걸거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외부적인 형태는 대략 이런 느낌인데, 이 세 개의 스트링이 있죠.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필수로 스트링을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에 힘이 막 많이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힘이 받는 방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이어서 힘 받는 방향대로 팩다운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보면 트어짐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덧댐 처리도 다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중앙 부분인데, 중앙 부분도 힘 받는 방향에 트어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덧댐 처리를 다 해놨어요. 이런 거 치실 때도 요 방향 그대로 쳐야지 삐딱하게 치면 힘을 덜 받고 모양도 팽팽하게 안 나옵니다. 지금 높이는 안에 중앙 폴대가 2m 80까지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높이까지 올려놨는데, 뭐 그걸 더 낮출 필요는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최고 높이로 치면 될 것 같고, 하단 부위에는 통풍이 되도록 이렇게 아치형으로 구멍을 뚫어 놨습니다. 뭐 제가 이거 말고 다른 그 하비타프 말고요, 쉘터형의 다른 어떤 타프도 써본 적이 있는데, 요런 밑에 부분에 뭐 메쉬를 달거나 우레탄을 달거나 하는 경우도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요 브랜드는 이런 부분을 뭐 지퍼가 달려있거나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쉘터가 아니라 타프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써야 될 것 같다. 옵션을 뭔가 추가로 달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입구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퍼 처리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우레탄창을 달거나 하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겨울에 쓰기에는 뭐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겠죠. 자, 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기 전에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들은 뭐 다 똑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다 잘 처리를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 박음질도 괜찮고요. 이 웨빙도 버클형으로 돼 있는데 원래부터 이 사이즈가 딱 세팅이 돼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잡아당겨서 텐션을 더 줘가지고 위로 조금 더 볼때가 솟게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포켓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 포켓의 용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뭘 말아서 넣을 수 있는 게 없기는 한데 모든 모서리에 포켓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활용을 한다면 저기다 뭘 넣을 수는 있을 겁니다. 여기 랜턴 고리 같은 것도 여기 앞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 끝에도 랜턴 고리가 있고, 그리고 중앙부에는 뭐 랜턴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폴대가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폴대에다가 뭔가를 달아 가지고 조명을 걸치면 되겠죠. 아니면 저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중간에 줄을 하나 쭉 연결해 가지고 거기다가 조명을 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폴대가 받쳐지는 부분은 저기는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인데, 뭐 얘가 TP 텐트처럼 힘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건 아니라 가지고 저게 찢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저는 내구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나중에 이 부분에다가 테니스공 하나 찢어 가지고 저기다 받치면 되겠다 싶기도 해요. 이런 심 실링 부분들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처리가 돼 있고요. 심 실링은 진짜 나무랄 데 없이 잘 처리가 돼 있어요. 박음질도 정말 잘 돼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이렇게 바깥에 보면 여기 웨빙 스트링을 걸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안쪽에 박음질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비가 새지 않도록 다 처리를 해놨습니다. 폴대는 원형도 아니고요, 사각형도 아니고 크로바 같은 느낌의 단면이 나오는 그런 폴대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높이가 280까지 세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높이를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굳이 낮출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천고가 높아서 드나들 때, 여기 입구에서 이렇게 드나들 때 있죠, 머리가 전혀 닿이지 않습니다. 거의 가장자리 끝까지 가야지, 한 저기까지 가야지 제 머리가 닿거든요. 그러니까 저 부분이 한 180 정도가 나오고, 요 위에 부분이 있죠, 여기는 손을 쫙 올려보면 제 손이 발 뒤꿈치를 들지 않고 이렇게 해야지 손이 닿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높이가 한 2m 한 20 정도 되려나? 한 2m 한 2, 30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입을 할 때 불편함이 일단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정중앙 부분은 28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열이 고여가지고 타프 밑이 뜨끈뜨끈한 그런 것도 안 느껴집니다, 일단 이 안에서. 근데 얘를 표면을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손대면 뜨겁다는 아니고 따끈하다 정도까지는 느낌이 납니다. 손대면 따끈해요. 아이들이 만지면 아 뜨거,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까지 달구어져 있는데, 자, 바깥에서 한번 볼까요? 얘는 뭐 발수 코팅이라든지 이런 거 다 돼 있고, 그리고 요 소재는 요거 제가 상세 페이지를 좀 봤는데 210 데니안 정도로 되는 폴리로 된 소재고요. 바깥에는 이거 립스탑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결이 보일 겁니다. 립스탑으로 돼 있고, 표면을 만져보면 생각보다 안 뜨거워요. 이쪽은 햇볕 반대 방향으로 한번 가볼까요? 햇볕이 지금 저 위에 떠 있으니까 여기로 가면 조금 더 뜨거울란가? 여기가 햇볕을 지금 직사로 받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좀 뜨끈뜨끈해요. 여기 온도랑 요 안쪽을 손을 대보면 안쪽이 좀 더 뜨거워요. 얘가 계속 달궈져 있고, 그리고 안에는 암막 코팅이 돼 있는데 열을 바깥으로 다시 분출을 못해요. 이거는 면타프 같은 경우에는 열이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거든요. 근데 얘는 이 우레탄 코팅, 암막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보다 안쪽이 조금 더 뜨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프를 낮게 치면 그 열감이 느껴져요. 손을 대보잖아요. 그러면 한 10cm 정도는 열감이 좀 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얘가 워낙 층고도 높고 그리고 사이즈도 크다 보니까 가운데 정도? 한 70% 정도의 구역 자체는요, 안에 있으면 덥다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열 차단 같은 거는 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늘도 많이 만들어주고, 안에도 시원하고, 뭐 이 시원하다는 정도가 냉기가 느껴질 시원함은 아니고요. 그냥 뜨끈뜨끈함이 없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의 단점 하나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얘가 색깔이 블랙이잖아요. 그래서 블랙 원단의 특성상 열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얘가 좀 밝은 색이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어쨌든 여름에 쓰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탄색이라든지 요새 회색도 좀 유행하죠. 그래서 밝은 회색이라든지 그런 컬러로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는 정말 만족합니다. 그리고 로고 같은 것들 있죠. 이 로고가 막 촌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딱 필요한 포인트에만 로고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막 여기 중간에 GGGR 팍 박혀 있다. 저는 그런 거 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로고가
딱 포인트로만 들어가 있어서 정말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놨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도 깨알같이 로고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진짜 잘 만들어 놨다. 가장 큰 단점은 얘가 커요. 크기 때문에 피칭을 하기 위한 공간을 좀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의 구조상 사이드 쪽에 스트링을 당겨 놓지 않으면 이 안에 있는 벽이 안으로 이렇게 축 처져요. 공간이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스트링을 양쪽에 최소 하나씩은 당겨 놔야 되고요. 좀 더 넓게 공간을 확보하고 싶으면 지금 제가 해놓은 것처럼 3개의 스트링을 잡아서 이만큼 당겨 놔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최소한 1m 이상, 1m 한 50 정도는 필요해요. 이 공간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가 잡아먹는 공간이 한 7m, 8m 정도의 공간을 얘가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캠핑장에서 얘를 피칭을 한다 치면 따닥따닥 붙어있는 캠핑장에서는 얘는 거의 못 칠 것 같고요. 그리고 단독 이 공간 자체가 좀 커야 돼요. 좀 커야지 얘를 피칭하기가 좀 여유가 있겠다. 그래서 혹시나 요 GGGR 타프를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캠핑장을 선정할 때 그 사이트의 크기를 충분히 고려하고 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이만큼의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폴대를 하나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폴대를 하나 이렇게 중간 부분에 세워가지고 여기 폴대를 넣고 이 스트링을 한 바퀴 꼬아가지고 팩다운 길이를 짧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까지 길게 안 뽑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충분히 당겨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폴대를 하나씩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1m 한 20 정도 되는 폴대를 옆으로 당겨 가지고 스트링에 묶어서 박아주면 여기쯤에 팩다운이 되겠죠. 그러면 공간을 많이 안 먹어도 됩니다. 안에 내부에 폴대는 3개밖에 안 들어가니까 추가적인 폴대는 여러분들이 2개 정도는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말고 제가 타 브랜드의 이런 유사한 형태의 타프를 써보니까 저렇게 옆면이 죽는 각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구조상 스트링을 쳐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 조금 여러분도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부분에 요걸 이렇게 잡아 당겨주는 이 스트링을 지금 제가 2개를 잡아놨잖아요. 이것도 원래는 다 쳐야 되는데 굉장히 악천후일 때는 요걸 다 잡는 게 좋지만 원래 이 잡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이렇게 잡히게 돼 있거든요. 굳이 그까지는 필요 없고 바람 안 불 때는 중간에 하나만 잡으면 되고 바람이 좀 분다 싶으면 조금 더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는 여기를 다 묶어놨었어요. 근데 다 풀었습니다. 그까지 필요 없어가지고. 여기도 보면요, 여기랑 2군데 있죠. 이 2군데를 그냥 줄 하나로 연결해서 중간에 카라비너 연결해가지고 한 번만 당겨주는 방식으로 만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걸 나중에 좀 그런 식으로 좀 수정을 해서 제 나름대로 팩다운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고려를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는 안 돼요. 여기는 이 박음질 라인 맞춰가지고 팩다운을 해야지 이 모양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옆에 팩다운을 치는 거는 어쩔 수 없고 여기 입구 쪽에 치는 거는 2개 정도는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당겨주는 방식으로 팩다운을 하면 좋겠다. 스트링 잡아놓은 것들은 제가 풀진 않았는데 요거 없어도 돼요. 이렇게 사이드로 잡아놓으면 중간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요건 풀어서 출입할 때 좀 편하게 다닐 수 있게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늘 공간이 진짜 많이 생기죠. 밑에 가이드 웨빙의 거의 한 90% 이상은 그늘이 생깁니다. 그늘이 많으니까 확실히 내부에 있을 때는 온도는 바깥보다 체감상 한 5도 이상은 안쪽이 더 시원한 게 느껴져요. Love like wildfire, I was your entire world until I stood alone in a storm. You took the sunshine, the flames are gone now. 자, 이제 철수를 거의 마쳤습니다. 앞에 요 타프만 정리를 하면 끝나는데요. 다행히 오늘은 땡볕이 아니라 가지고 그나마 죽을 것 같진 않아요. 어저께 설치했을 때는 진짜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어제 하루 종일 저 안에서 지내기에 그늘을 진짜 많이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자리를 이리저리 옮길 필요가 없어서 그게 정말 좋았고, 또 바람 방향도 이렇게 퉁 터 있으니까 바람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되게 시원하게 터널 효과 같은 것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얘를 빠르게 철수를 할 건데요. 그 철수하는 장면들도 제가 일일이 다 찍어서 철수할 때 얼마나 편한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순서는 피칭 순서하고 완전 반대로 처리를 하면 되는 거긴 하지만, 얘가 지지를 하는 몇 개의 가이라인이 있잖아요. 그 가이라인은 남겨두고 나머지 사이드 부분 그리고 입구 부분 이런 것들은 일단은 말아서 스트링을 다 풀지 않고 그냥 킨에다가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써야 되니까 굳이 풀 필요는 없죠. 그래서 역순으로 한번 쫙 정리를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Place is a ghost town, dressed in moonlight. I whisper your name, can't get any sleep. Smoking cigarette after cigarette, I watch 'em burn until I forget we're through. Baby, 어저께 폴대를 쓰면서 안에 랜턴을 걸 부분이 앞뒤밖에 없어가지고요,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 때 폴대에다가 쓰기도 하고 TP 텐트에 쓰는 이런 거를 여기다가 결합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 폴대도 보통 랜턴 거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 들어가 있으면 좀 더 좋을 뻔 했어요.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보통 보면 TP 텐트에 요 볼이 하나 달려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only a coward on. Now you're chasing the wind, no longer my man. You're just a You're just a Love like wildfire, I was your entire world until I stood alone in a storm.